1930년대 하버드 의과대학 학장을 지낸 시드니 버웰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의학도로 습득한 지식의 절반은 10년 이내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여전히 미지의 결정체이자 생명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자연의 산물이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등 원활한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혈액에 약 0.9% 농도의 나트륨이 필요하다. 또 필요 이상의 소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고 물을 더 마시도록 신호를 보낸다. 핵심은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인 것이다.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유튜버 캠베리는 소금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 책은 이론상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나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해서 쓴 글이 아닌 지난 20년간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책입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금에 대한 오해, 소금과 소금 섭취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는 황금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던 소금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우리 몸과 소금의 관계, 소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소금이 부족할 때의 증상과 생리학적 원리를 실제 좋아진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부분과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음식으로 다른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지은이 김은숙, 장진기. 현행곳, 앵글북스. 불안을 파는 사회, 희생양이 된 소금.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제보다 과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플라세보 효과 못지않게 노세보 효과가 크다. 노세보는 위약 효과로 알려진 플라세보 효과와 반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뜻한다. 단순한 물약이나 비타민제만으로도 증세가 호전되는 플라세보 효과와 달리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매스컴의 각광을 받을 때는 치료율이 높은 반면 매스컴에서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치료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 커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불안해하다가도 커피의 장점을 내세운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커피 산업이 확대되면서 심장병 예방,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 등 커피의 장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더니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커피의 성분이 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음식을 좀 짜게 먹은 날이면 꼭 혈압을 재본다는 사람까지 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하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집어먹는 사람도 많다.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저염 또는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오랫동안 해온 집도 아주 많다. 저염식이 자신과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싱겁게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온갖 염증에 시달렸지만 아니 그랬기에 더 필사적으로 건강에 좋은 저염식을 했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과 별개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염분을 채우려고 한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거나 군것질거리가 계속 생각나거나 낮에 잘 참았다가 밤이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하기도 한다. 간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 기운이기도 하다. 짠맛이 당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싱겁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짜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이 된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염분이 보충되면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생기는 공통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면과 고기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싱겁게 먹다 보면 가공식품이나 과자, 고기 같은 음식을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해 결국 필요한 염분이 채워질 때까지 이런저런 음식을 계속 찾는다. 과식이나 폭식이 일상 다반사가 된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나트륨, 소금, 고혈압은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뇌졸중, 심혈관계질환, 신부전증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 여차하면 혈압을 재보고 검진을 받고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병증이 무섭다는 이유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소울푸드이기도 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장게장도 나트륨 함량 기준만 따진다면 그저 멀리해야 할 음식이 되고 만다. 수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나트륨으로 돌려놓고 정상 혈압 수치를 만들기 위해 관리를 당하고 연관된 질병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리 모두 환자가 되거나 여차하면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맛있고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도 불편해지고 일상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간다. 설탕은 살쪄서 안 되고 지방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들 말한다. 조상 대대로 먹어 검증된 된장과 간장, 장아찌, 젓갈, 따뜻한 국물 음식 모두 나트륨 폭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나쁘고 온통 위험한 것 투성이다 보니 도대체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다. 짜게 먹거나 기름진 것을 먹으면 불량식품이라도 먹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난다. 건강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닐진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과 불건강의 혐의를 소금에다 씌웠다. 쉽고 단순해서 어느 한 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일상의 의료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이런 식으로 증폭되어 왔다.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반증하는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연민 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는 염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소금 속의 나트륨이다. 학계에서 나트륨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미네랄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소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즉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과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트륨의 삼투압 작용으로 혈관 속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은 많아진 혈액을 밀어내느라 혈압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지속적인 압력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고 뇌졸중, 심장질환이 생긴다고 본다. 다량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므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소금이나 나트륨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끌어당긴 물이 문제가 된다는 논리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의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이야기다. 혈압 수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이뇨 성분의 약물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량 부족이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혈관이나 감각기관, 손발 등 말초혈관이 막힐 수 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이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평소 수분 섭취는 많지만 염분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소금을 먹어도 생각처럼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반면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면 물 섭취도 늘어나 혈액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혈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늦게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퉁퉁 부어 있지만 일어나 움직이다 보면 몇 시간 지나 붓기가 빠진다. 몸은 염분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수분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 조정 과정에서 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평소에 몸인행에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붓는 정도가 심할 수 있어 걷는 운동이나 찜질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소금 섭취가 늘어나도 붓는 일이 없고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체액을 일정한 농도로 맞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된다. 수박을 먹고 나서 소변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것처럼 몸속 바다는 수분과 염분의 비율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독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화시키는 것이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단맛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여기저기 막히고 붓고 딱딱해진다. 단맛이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라 과했기 때문이다. 단맛이나 설탕 하나만 떼어놓고 혈액의 점성을 높인다면서 나쁘다고 공격할 일이 아니다. 지나친 단맛을 중화시키려면 짠맛이나 신맛으로 견제해주면 된다. 또 짠맛이 지나치면 단맛이나 쓴맛으로 상쇄시켜주면 된다. 쓴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부드러워진다. 매운맛이 지나치면 쓴맛이나 신맛으로 다스린다. 견제해주며 균형을 잡는 것이다. 매운 떡볶이나 라면에는 매운 김치보다는 새콤한 단무지가 어울린다. 이는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이기도 하다. 오행의 기운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친 맛이라 해도 그것을 보완해줄 다른 맛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맛은 다른 맛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주느냐에 따라 얼마만큼의 양을 쓰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역동적으로 자연은 그렇게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고 있다. 어떤 음식의 특정 성분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쪼개고 분석해 나오는 정보들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관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현실은 통제된 실험실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생명은 놀랍도록 맛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을 스스로 맞춰간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단편적인 지식의 잣대로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는 양이다.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음식은 없다. 더 먹느냐, 덜 먹느냐,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얼마나 먹어야 할지 전문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준이 있다. 짠맛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필요한 양이 있다. 몸은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그만 먹으려고 숟가락을 놓거나 물을 먹어 중화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다. 최첨단 장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부터 인류는 알아서 먹어왔다. 시각과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은 배워익힌 것이 아니다. 감각은 지식 이전에 생존에 필요한 원초적 본능이다. 특별한 사람만 지닌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타고난 센서다. 감각기관은 눈, 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각은 몸속 내장기관, 세포 하나하나, 뇌 모두에 연결되어 함께 반응한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신경이 그곳으로 쏠린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아무리 복잡한 최첨단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소우주다. 몸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고혈압의 발명 또는 발견.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었다는 많은 연구는 그것을 반증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짧은 지식이다. 연구와 실험 자체에 여러 오류가 있고 대체로 추측의 바탕을 둔 것이 많다. 다른 식습관과 비만 등 사회적 요소, 유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무시해도 될 정도다. 소금에 대한 나쁜 평판이 만들어진 과정은 현대의학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특히 고혈압의 발견은 현대의학사의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고혈압을 질병으로 보고 관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여오다가 1954년 영국 의사 조지 피커링이 논쟁에서 승리하면서 정상인이라도 혈압이 높으면 예방의학 차원에서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전까지 의학계는 환자와 정상인은 구별되며
의사는 환자만 치료하면 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표준 혈압 개념이 등장하면서 별다른 증상이나 병이 없는 정상인도 혈압이 평균보다 높으면 무조건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그 바람에 건강상 문제가 없던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하루아침에 고혈압 환자가 되었고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대상자가 되었다. 호일 피커링이 논쟁에서 승리하는데 제약회사의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도 고혈압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다. 이런 과정을 보면 저염식 정책이 소금 자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과학과 의학도 결국 사회의 일부분이다.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과학이나 의학은 없다. 소금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으로 불리는 실험과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 오류가 많고 결과에 대한 반론도 늘 있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금을 적게 먹을수록 좋고 최소한의 소금으로 생명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 부족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원인으로 소금 섭취량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허점이 있다. 원시 부족에게 만성질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대로 너무 짧다. 고혈압 등 심혈관계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보통 노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시 부족은 만성질환이 나타나기 전 이른 나이에 사망한 셈이다. 야노마모 인디언은 열대우림에서 온종일 몸을 쓴다. 만성질환은 없을지 모르지만 잔인하고 호전적이며 인구의 절반이 폭력과 살인을 하고 학살 전쟁을 벌여 수명이 길지 않다. 오히려 소금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 행동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다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고혈압이 생기기 전 나이에 모두 사망하는 셈이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의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한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나오키 규조 박사의 말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의사와 영양학자, 건강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도 저염식 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블로그나 책을 통해
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와 한의사가 늘고 있다. 해외 여러 매체와 연구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저염식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 5.8g 미만이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IOM 전문위원회는 염분 섭취와 건강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보고들을 검토한 뒤 염분 섭취량 측정법에 한계가 있으며 증례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소금 섭취를 3.7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심장협회의 권장안도 부정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의 최신호의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의 여부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이 질병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혈압이 모든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도 입증된 바가 없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견해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혈압이 있다. 정상 혈압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혈압과 소금 섭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인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이드, 레닌 등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할 뿐더러 지질 수치의 증가, 혈액의 오염,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